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전라남도는 천혜의 자원인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섬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그 방안 등 전반적인 이야기, 서해근 해남군 의원 그리고 전영자 전남문화관광해설사 협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크고 작은 섬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섬 현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섬의 현황은 국가 포털 사이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섬의 현황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기라든가 여건에 있는 섬이 섬으로 볼 것인가 이런 기준들이 좀 여러 가지로 모호하긴 합니다만은 여러 기준이나 조사 기관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해양수산부 기준으로 보면은 전국에 약 3,358개의 섬이 있습니다. 이 중에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약 482개, 그리고 무인도가 2,876개 정도로 이렇게 나타나 있죠. 국가 통계 포털을 보니까 해안섬 및 도서 영역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전국 섬이 3,237개로 나와 있어요. 또 여기에 유인도는 470개로 나와 있고 무인도가 2,767개인데 전남에 1,964개 섬으로 이렇게 나와서 있습니다. 이처럼 통계청이나 해양수산부나 국토부 각기 좀 다르게 집계되고 있는데 이걸 좀 정확한 기준 마련이 앞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부를 기준으로 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섬 하면 우리가 제주도, 울릉도, 우리 전남권은 완도, 진도 막 이렇게 계략 알고 있잖아요. 떠오르지 몇 개가 있을까? 뭐 잘 영감이 잘 안 오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죠. 사람이 사는 섬을 정착하고 있는 섬을 유인도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이 안 사는 섬을 무인도라고 이렇게 하는데 세계적으로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약 15,000개의 섬을 가지고 있어요. 가장 1위죠. 그 다음에 필리핀이 약 7,100개, 그리고 일본이 약 6,800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네 번째로 섬이 가장 많습니다. 이러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세계 국가들은 전 국토가 섬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대륙에 속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섬이 많은 거죠. 대륙에 연결된 국가로는 세계에서 가장 섬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가 부를 때 다도의 나라다 이렇게도 부른다고 그래요. 특히 전라남도 이렇게 서남 해안권 우리가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아름다운 섬들이 이 해상 국립공원에 좀 속해 있습니다. 전국 도서 중에 65%가 우리 전남에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전남에가 280개의 유인도가 있는데 이것도 전국 유인도의 60%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갯벌 세계 5대 갯벌로 치고 있잖아요. 이거 천공 44km/평방미터인데 이것도 42%가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또 거기에 해안도, 리아스시 해안이 주로 많이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전남권에 있는 리아스시 해안이 6,743km나 돼요. 전국 해안의 약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전체적인 인구라든가 면적으로 비교해 본다면은 우리 전남이 차지하고 있는 해양 자원은 정말 세계적인 규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세계 4위의 다도의 나라라는 것은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입니다. 또 특히 우리 전남은 이런 해양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섬은요,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간으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섬이 관광지로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여기 섬에 대한 인식도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인식의 변화를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 섬은 고려 말에 공도 정책을 써가지고 섬을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으로 이렇게 돼 있었고요. 그리고 임진난 이후에 이제 정책적으로 섬에 사람을 입도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가 됩니다. 근데 일제 강점기 때부터 얘기하자면은 가장 크게 인식 변화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로의 변화하고 교통수단의 발달이
우리 인식 변화를 크게 가져와요. 그 중에서 이제 기차나 자동차가 없었을 때, 그 풍선배로 다녔을 때요. 여기 목포에서 진도군 조도를 가려면 하루 종일 걸렸대요. 저희 어렸을 때 할머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계배가 1940년 정도 이렇게 다니고 6.25 이후에 이제 통통배가 다니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목포에서 2시 반에 배를 타면 조도에 밤 8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도 사람들은 배를 탈 때 이불을 갖고 탔어요. 너무 지루해가지고 이렇게 좀 한숨 자고 내려야 되니까. 이제 그랬던 것이 진도라는 그런 섬이, 큰 섬이 한 4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다리가 연결돼요, 해남하고. 그리고 나서 조도에서 진도를 나오는데 약간 뭐 한 2시간 이 정도 시간이 걸려요. 소요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가장 크게 핵심적으로 섬의 인식 변화를 가져온 게 그건 것 같아요. 진도하고 해남하고 다리가 나아지고, 완도하고 해남하고 다리가 나아지면서 섬을 육지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인식 변화가 크게 가져오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거제도에 이어서 큰 섬이 진도거든요. 근데 이제 진도 거주민에 의해서 도서와 내륙의 지역 격차를 해소시키고, 주민의 소득 증대, 그다음에 관광자원 개발, 어항이 이제 개발되게 된 거죠. 주민들에 의해서 이 다리가 나아져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더 크게 이슈화된 게 천사대교 개통 이후로 섬들이 줄줄이 육지화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안좌도, 팔금도, 암태도, 자은도, 이건 조그만 섬이 아니에요. 이 4개의 섬만 합쳐도 152제곱킬로미터가 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큰 덩어리가, 육지가 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그 새로운 어떤 뉴펀들랜드 같이 새로운 땅이, 그 세계가 생겨버린 것이고, 섬 사람들한테는 이제 부러울 것이 없는 세상이다, 이런 인식 변화가 된 거죠. 네, 이게 연도교가 형성되고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인식도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그쵸. 있겠습니다. 또 이 전남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남은 섬과 갯벌, 해양 자원이 정말 많이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해양 수산의, 해양 자원의 중심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뽑은 휴가철 가고 싶은 섬이 있어요. 강진의 가우도라든가 신안의 비금도, 완도, 보길도, 전국에 약 33개소 정도를 한국관광공사가 이렇게 선별을 했는데, 그 중에 43%인 14개 섬이 우리 전남에 있습니다. 좋은 섬들의 어떤 자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 전남도는 각광받는 24개 섬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부터 24년까지 가고 싶은 섬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총 사업비를 1,060억 정도를 투입을 합니다. 또 공모를 해서 섬을 또 선정을 하고요. 이 선정된 섬에 대해서는 매년 10억씩 해서 약 5년간 총 50억 정도를 이렇게 투입을 합니다. 섬 생태 자원을 보존을 하고, 또 이것을 재생하고, 또 문화 자체를 발굴하고, 주민이 중심이 돼서 주도가 돼서 섬을 가꾸는 그런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5년간 전남 섬을 찾는 관광객 수를 보니까 가고 싶은 섬을 가꾸기 시작한 지난 2015년도에는 896만 명 정도가 찾았어요. 그런데 지난해 보니까 1,100만, 종전에 비해서 무려 200만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섬별로 좀 그 특색이라든가 거기에 내용들을 좀 보니까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으로 이렇게 보이는 그러한 연흥도가 있고, 또 젊은이들이 낭만을 찾는 여수 낭도가 있고, 그리고 12사도 교회와
순례길이 있는 소환도, 뭐 이런 부분들, 소학도 이런 부분들이 좋은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방문객들이 드물었던 그런 섬들이 이제 새로운 그런 아이콘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전라남도에서 많은 주력을 해오다 보니까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해서 도서종합개발사업 평가를 했는데 전국의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에도 어촌 뉴딜 사업 300으로 해갖고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전남이 37개소가 선정이 되는데 여기에도 3,750억 정도가 투입이 됩니다. 또 제4차 도서개발 계획에 따라서 2018년부터 27년까지 10년 동안에 7,262억 원을 투입을 해서 선착장이라든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연도 연륙사업 이런 사업들을 하죠. 관광시설 기반을 섬에 갖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섬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일들을 착실히 전라남도가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섬 전체가 하나의 미술관이 된 연홍도 등 이렇게 가고 싶은 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해설사님께서는 이렇게 꼭 가였으면 좋겠다는 섬이 혹시 있으신가요? 2개 정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고흥에 있는 숙섬이라고 애도라는 섬이에요. 국가 개인 정원 1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정원이 있는 줄 알죠. 순천에 국가 정원이 있어요. 근데 개인 정원 1호는 숙섬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제가 가봤는데 자주 배도 왕래하고 한 10분이면 도착하고요. 그리고 그 생태 환경이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 돌아보는 경관도 너무 괜찮고 가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슬로우시티라고 목포 달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리도에 가게 되면은 트레킹길이 한 3시간 코스 트레킹길이 있고요. 그리고 그 텐트 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낚시도 할 수 있고 텐트 치고 이렇게 지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마을 풍경도 70년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포에 살면서 거기가 목포시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목포시에 있는 섬이 이렇게 70년대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목포에 들어오는 입구에 있어서 해남 그 하원반도하고 마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남의 목포 입구 등대를 또 멀리서 바라볼 수도 있고 그 길목이라 여러 종류의 배들이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섬이 바로 달리도. 이 서의원께서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섬하면 우리가 외국의 푸켓이나 하롱베이, 괌 이런 것을 연상을 하죠. 유명 관광지로. 우리나라에도 섬을 배경으로 해서 민속문화가 있고 노래가 있고 영화가 있고 특색이 있는 자원들이 많이 있죠. 진도에 가면은 북춤과 상해소리 이런 민속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또 노래하면은 섬마을 선생님을 비롯해서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뭐 울릉도 트위스트라든가 그 노래 가사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곳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죠. 각 섬마다 특산물도 다양합니다. 홍도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홍어가 유명하지 않겠어요? 또 해남 완도 진도 그러면 전복이나 김이나 다시마, 미역. 그 다음에 보성 그러면 당연히 꼬막. 그 다음에 무안하면 낙지. 이런 자원들이 섬과 연결이 돼서 신선한 생선회라든가 토속 음식으로 이렇게 즐비하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죠.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섬 코스가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신안 홍도 그리고 완도 보길도 거문도 백도 코스 그 섬만의 특별한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 내용만 보더라도 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특히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175로 지정된 홍도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가볼 때마다 감정이 좀 다르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파도로 침식돼 가지고 잘 이렇게 그 조각된 것 같은 그런 바이오 모습이라든가 또 자연 그대로 보존된 원시림이나 해조류라든가 이런 다양한 생물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홍도입니다. 또 거기에 해남 땅끝을 거쳐서만 또 갈 수 있는
고산 윤선도 선생께서 정말 사랑하고 아꼈던 복일도가 있죠. 풍부한 해산물로 하고 아름다운 어떤 절경도 장관이겠습니다만은 고산 윤선도 선생님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죠. 거기에 세연정과 석천, 동군, 석실 이런 부분에 가보면은 우리가 문화적인 자원으로도 교육적인 자원으로도 이렇게 가족끼리 한번 가볼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섬의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의 문제점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특히나 교통 문제로 인해서 섬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시급한 섬 정책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냐 쉽게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만큼 섬에서의 교통은 생명일 수도 있고 경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복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섬에 쉽게 오갈 수 있어야 우리가 비록 아플 때 바로 병원에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안정적으로 섬의 어떤 생산물을 갖다 유통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교통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물류 비용이 또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들에 대한 주민 소득하고도 연결이 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교통 여건을 좀 잘 개선해야 된다. 그런데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다리를 놓는 데 좀 주안점을 두는 것 같아요. 다리를 놓지 않고도 이제는 좀 더 큰 선박을 이용해서 태풍이나 풍랑에 구애받지 않고 운행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번 좀 검토해 볼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다리를 놓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좀 시각도 있느냐 그러면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연륙교라든가 이런 것이 생김으로 인해서 섬의 고유의 정체성 이게 지금 사실은 없어진다고 그래요. 또 문화 등이 변질된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는 부분들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 그 지역의 문화 자체는 곧 경제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섬의 문화의 정체성하고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서 가치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보존해 가야만이 그 섬에 대해 생명력이 길고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지에서 밤에 버스가 다니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밤에 섬을 들어가는 것은 마치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인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객선이라도 야간에 운행을 해야 되고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밤에 한 곳에 머무른 게 아니라 섬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대중교통 체계도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또 이 밖에 섬에 개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섬에 개선돼야 될 것들은 이제 관광 생태 문화 자원이죠. 그러니까 그 무분별한 개발은 좀 지양됐으면 좋겠습니다. 섬 생활을 연결해서 그래서 생태하고 섬 생활을 연결해 가지고 개발이 되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은 자운도는 뺑뺑 둘려서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해수욕장만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암태도는 그런 해수욕장이 없고 암태도나 안자도 같은 경우에는 섬과 섬을 연결해서 간척을 했기 때문에 농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지주제가 발달되고 그래서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사람이 명성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들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인물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그 자연 생태라는 둥지에서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섬 개발은 섬에서 사는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 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주 여건 개선 교육이라든지 생활 환경, 교통, 의료 환경 등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섬에 사는 주민들이 먼저 우선시되어서 주인으로서 섬을 개발시켜야 된다 이렇게 네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이 보유한 천혜의 자원인 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누구나 가고 싶은 섬이 조성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